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주말들 잘 쉬었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일본의 대하출판사,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대화구 중웅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Q 질문이요. SPC 아연 도금 균열이라는 건데, SPC가 뭐냐면 냉연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스펠링을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스틸일 것 같고요. 콜드 프레스 플레이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플레스인지 플레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콜드는 맞은 것 같고요. 냉연, 열연이 아니고 냉연 강판을 딥 드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슨 깊이 드로잉 한 거니까 만약에 이런 철판을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걸 딥 드로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깊이 이렇게 가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아연 도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나쁘기 때문인지요, 또는 도금이 나쁘기 때문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Answer A.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딥 드로잉에 의한 잔용력에 의해 도금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도금치성 또는 산세니까 산성이죠. 산성맥으로 세정하는 거죠. 표면을 산세취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금취성 또는 산세취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결론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산세 표면을 산성맥으로 세정하는 거죠. 표면을 이렇게 클리닉하는 거죠. 산세와 도금 전에 응력 제거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450도 이상, 일반적으로는 500에서 600도에서 0.5에서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가열후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연 도금의 경우는 처리 온도가 보통 500에서 600도씨이기 때문에 이때 응력도 제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응력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응력이 한 1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하려면. 도금하는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또한 도금 후에는 요까지죠. 도금 후에는 베이킹이라고 빵 굽는 거죠. 베이킹 200도에서 4시간을 4시간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SPC는 연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인한 건 아니고 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 드로잉이 가능한 거겠죠. 연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48HRC 이상의 경환부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베이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인이 이제 도금 추성인데 그럼 누가 이걸 추성을 일으켜서 제품이 파괴됐을까요? 누굴까요? 범인. 이 도금 추성을 일으키는 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퀴즈죠. 예. 범인은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수소의 것이다. 수소 추성입니다. 이거 결국은 도금 추성, 이것은 산세 추성이라고 해요. 산성용액으로 뭐 황산염산 했을 때 취성 이퀄 수소 취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예. 보통 수소 취성하면은 보통 두 가지 있었죠. 1번 이게 압력 이론하고요. 압력 이론하고 두 번째 분리 이론이 있었습니다. 분리 이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압력 이론은 뭐냐면 결국 이제 어떤 철판이 있다. 결정립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S45시다 만약에 45시다 그러면 페펄 약 절반 조금 더 많이 하죠. 페펄 조직이잖아요. 페펄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침입하게 되는데 원자로 침입합니다. 원자로 분자 H2로는 못 들어옵니다. H2로는 H가 두 마리잖아요. H가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요 등치가 크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게 잘라져 가지고 원자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자가 들어왔으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들어오면 H죠. 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H2가 되죠. H2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 둘이 합쳐지면 압력.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10의 5성바라는 얘기를 합니다. 10의 5성바. 10만 킬로죠. 엄청난 얘들이 이제 숫자는 작더라도 10의 5성바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세요. 이게 만약에
수소가 한 마리 들어오고 또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둘이 붙으면서 H2가 되면서 압력 터지면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압력을. 그러면 찌 이렇게 날아가겠죠. 깨지겠죠. 이게 이제 압력 이론입니다. 원자가 분자되면서 압력 이론. 이게 이제 압력 이론이고요. 수소 치성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 이론은 볼게요. 분리 이론은 뭐냐면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자는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큰 볼트라든가 샤프트라든가 이런 고장력 강이다 이거죠. 고장력이고 여기 노치가 있어요. 이제 볼트가 터면 나사산이는 나사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인장을 받아야 되겠죠. 인장을 받고요. 인장 받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 여기죠. 자, 원자를 그려볼게요. 만약 원자가 이렇게 철원자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F2 원자. 자, F2 원자의 최각 전자수 기억나시죠? 최외각 전자수가 두 마리씩 있죠. 두 마리씩 있습니다. 최각 전자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각각 붙어 있습니다. 얘들이 돌면서 서로 결합력을 주는 거죠. 서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결합력을 유지했습니다. 본드입니다. 본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소 원자가 들어옵니다. 원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자는 제일 작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 여기겠죠. 여기 얘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수소가 생각할 때 모든 자유에너지는 낮을수록 더 안정화가 되는 거니까 모든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갑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가가지고 여기 딱 붙습니다. 수소. 딱 붙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수소도 자유전자 한 마리 있잖아요. 1번이니까 한 마리 얘를 빼먹습니다. 빼먹어요. 그러면 Fe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되죠. 플러스. 수소는요 마이너스죠. H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가 되고 Fe는 플러스 되는 결과. 뺏겼으니까 얘 만났을 때 뺏겼으니 한 발 뺏겼으니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균열이 찍찍 이렇게 되는 거죠. 균열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 그래서 찍 해서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뺏겼으니까. 예. 보통 우리 전에 부식 얘기 드릴 때 전자 방출은 어떻게 해요? 전자 뺏기면요. 전자 방출이 부식이었죠. 방출 이퀄 부식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부식이 일어났습니까? 녹은 안 썰었지만 부식이 일어났죠. 전자를 뺏겼으니까. 근데 응력을 받고 있죠. 인장 응력. 강한 인장력을 받고 있잖아요. 고장력강이니까. 그러니까 응력 받고요. 인장력. 그 다음에 부식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식 이퀄 균일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옛날에 앞쪽에 말씀드린 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그 유명한 SCC입니다. 이게 SCC.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요거는 지금 페라이트계고요. 45, 15 페라이트계 고장력강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강에서만. 저장력강은 발생 안 됩니다. 이게 수소취성 분리이론 이렇게 개념 말씀드렸죠. 결국 요게 지금 도금취성이 요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도금할 때 왜 그러면 수소가 들어갔냐? 수소 원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수소가 들어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도금할 때 수소가 들어가는 이유. 도금액이 산정용액이죠. 예. 저도 정확히 폐하가 얼마짜리인지 어떤 용액 쓰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산정용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금조를 보겠습니다. 도금조 이렇게 도금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만약에 염산이다, HCl이다, 염산을 용액을 쓴다. 그럼 여기 이제 아연 도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철판에다가 이건 뭐 한 거냐면 보시면 냉광판 철판에다가 아연 도금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연 도금. 그러니까 이게 F이고요. 철판에 SPC고 아연을 도금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올려가지고요. 여기다 이쪽 도금 보드 상물에다가 마이너스 걸고 이쪽 양극에다 플러스를 걸어야 됩니다. 직류를 걸어야 됩니다. DC를 그러시고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오죠. 플러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전류. 이렇게 산성용액 속으로 전해질이니까 이 전기가 통하는 물질, 액체 통과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통합니다. 이 전류입니다. 전류고요. 전자는 전류가 물속 전해질로 빠진 표면 아연이죠.
아연에 최각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한 마리 두 마리든 지금 몇 마리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자, 아연에서 전자가 빠집니다. 자, 그럼 빨간 건 전자입니다. 전자는 도체로만 다닌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이 S 표면에 철판에 딱 도금이 코팅이 딱 코팅 이렇게 딱, 자, 코팅이 딱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코팅. 그럼 아연은 지금 전자 뺏겼으니까 아연 플러스죠. 아연 플러스 돼서 나왔어요. 뭐두 마리 빠졌다고 생각. 이 플러스 나왔어요. 딱 보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얘가 이 전압이 차이가 크니까 삐용 하고 날라붙잖아요. 삐용 날라붙어가지고 여기 표면에 아연이 붙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결국 여기 뭡니까? 표면에 다 아연이 도금되는 거죠. 철판에 아연 도금입니다. 아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해질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HCl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HCl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용액이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는 Cl 마이너스는 갈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H 플러스. 야, 아연 니만 가요. 나도 플러스인데 나도 전자 달라 해가지고 지도 가는 거야. 뿅 들어가요. 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작기 때문에 뿅 들어가 버려 안으로. 안에 H가 딱 들어가요. 자, 수소 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원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수소 취성이 되는 거죠. 취성.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수소 취성, 취성인데 두 가지 압력 이론, 분리 이론, 수소 취성. 취성 들어가면 1번 압력 이론을 하든지 압력 이론으로 파괴되든지 또는 분리 이론 파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깨집니다. 이게 바로 파괴됐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도금 취성, 산세 취성은 산세는 뭡니까? 산성용액이 들어서 표면을 깨끗하게 찍는 중에 원자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원자와 똑같은 크기니까요. 이온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도금 취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건 좀 페라이트계입니다. 일반 탄소 오스트라이트가 아닙니다. 페라이트계요. 그러면 페라이트계 고장익강인데 그러면 아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증이 일어나는 조건이라면 일반 조건이 뭐냐면 조건,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발생 조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1번 이건 뭡니까? 페라이트계고요.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2번 고장력강입니다. 고장력강. 오스트라이트 안 생긴다는 얘기죠. 일반강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페라이트계 고장력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자, 페라이트 고장력강이니까 자, 그러면 고장력 응력이 세다는 거잖아요. 응력. 그러니까 인장응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력 강이니 응력이 셀 때 들어가니까 인장응력을 제거하는 거죠. 이걸 냉간 압연했기 때문에 응력이 남아 있어요. 인장응력이 쫙 피면서 압연으로 쫙 피다 보니까 표면에 인장응력이 남아 있잖아요. 응력 남아 있고 그다음에 페라이트계잖아요. 예, 페라이트계 탄소강 쪽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 페라이트계는 맞고 두 개의 조건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필수 조건이니까 고장력강만 응력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일반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결국 인장 응력이 남아있으면 고장력강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대책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응력 제거를 하자. 예. 왜 고장력강이 되면 순간 응력이 높을 때 수소치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셀 때,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안에서 압력하든지 분리하든지 일단 자르는 건데 밖에서 같이 땡기는 거죠, 결국. 압력이란도 밖에서 인장이 세는 고장력이라는 것은 땡기는 힘이 세니까 밖에서 땡기고 안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압력이론은 안에서 폭발하고 밖에서 땡기고. 그러니까 밖에서 땡기는 힘, 이 인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인장이 낮으면 들어가더라도 취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장력, 일반강 같은 경우에는 고장강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응력 제거를 하자는 거죠. 냉간압연은 표면에 응력이 있으니까 인장응력, 압축이 아닙니다. 인장입니다. 자, 그래서 페라이트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응력만 제거하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응력 제거합니다. 이것은 450도 이상이 되면 응력이 제거되는데 일반적으로 500도에서 0.1시간 정도 가열로 진행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야지 만약에 A1 변태 7이상 넘어가 버리면 다시 오스트라이트 바뀌었다가 다시 1.7이 내려오니까 이 불균형하게 좀 뭔가 좀 복잡해지고 또 한 번 변태가 되니까 어떤 재료적으로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A1 변태 넘어가지 마시고 500에서 600도에서 0.1시간 정도 충분히 가열로 선행하시면 응력이 다 사라집니다. 표면에 인장 막 압연하면서 늘어났던 표면의 인장이 사라진 거죠. 압축은 상관없습니다. 인장이 문제입니다. 자, 아연 도금의 경우는 처리 온도가
이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예 잘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반응이. 일단 제어될 거지 생각하지만 실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응력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도금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베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금 후에는 반드시 베이킹. 베이킹하는 목적이 뭐죠? 자, 이때만 도금할 때 아까 보시면 도금할 때 수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소. 자, 들어가서 만약에 둘이 만나면 압력이죠. 팽창 압력이론. 또 이게 가장 힘이 많이 받는 응력받는 데 가서 잘라보면 분리이론 두 개 다 일으키니까 일단 도금한 것을요. FE에다가 아연 도금했잖아, 아연. 아연이 딱 도금됐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수소가. 자, 얘가 들어가서 만나기 전에, 자, 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자로, 이온으로 원자 똑같으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만나면 안 빠지잖아요. 만나기 전에 이럽니까? 베이킹. 로에 집어넣어서 몇 도입니까? 약 200도. 어떤 건 250도도 있고요. 약 200도. 200도 곱하기 한 4시간 하면요.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도금 조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해야 됩니다. 베이킹. 이거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얘들이 만나가지고 못 나오면 안 빠져요. 그 등치가 커지니까 만나기 전에 빨리 빼내야 되죠. 그럼 쫙 빠져나옵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예. 이걸 하시면 수소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수소 치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죠. 그래서 SPC는 연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고장강으로 쓰진 않고 그 고장강은 아닌데 압연을 했잖아요. 냉간 압연을 했기 때문에 인장이 잔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래는 연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베이킹 필요 없다는 거지만 이게 그러니까 48 HRC 이상, 그러니까 경도가 정도 되니까 경도 인장도 비례하니까 이보다 낮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베이킹을 하지 않으면 이거 좀 낮더라도 우리 사용 중에 또 어떤 수소 지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베이킹을 해주시는 거. 도금만 무조건 베이킹. 수소가 들어가서 좋은 경우는 없으니까요. 좀 취성까지 안 가더라도 항상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베이킹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킹 하시고. 그래서 수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 도금 취성이 산세 취성이 수소연이 들어가서 분리이론 압력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